오늘 정부 공급 대책의 포인트는 서울과 수도권 노른자이를 중심으로 주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비인기 지역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거 대책들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하여 발굴한 것으로 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하여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체 6만 호 가운데 서울 물량이 절반이 넘고 경기도 부지도 과천과 성남 등 인기 지역입니다. 서울에선 공급 물량이 13,000가구가량의 용산구 일원과 6,800가구를 공급하는 태릉 CC 등이 주요 부지입니다. 경기도 과천 경마장 부지와 성남 공공주택지구 등에도 총 16,000가구가 넘는 새 집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모두 합하면 29,000가구의 판교 신도시 2개보다 큰 규모인데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해서 강력한 이 공급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준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입장이 아닐까라는. 정부는 사업계획 수립과 기존 시설 이전 등을 빠르게 추진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급 물량을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지난해 강력한 10.15 대책에도 집값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14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강한 상승 국면에서 서울에 있는 주택 공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좀 기다리면 주택 공급은 분명히 늘릴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요. 대규모 공급 대책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꺼낸 다주택자 양도세 혜택 중지 카드와 맞물려 집값을 안정시킬지 주목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이번 대책의 첫 관문, 지자체와 주민의 협조를 구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됐거나 축소됐던 곳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공급 후보 지역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태릉 골프장은 지난 2020년 당시 정부가 공급 대책을 통해 10,000가구를 짓겠다고 했지만 주민 반대로 결국 무산된 곳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6,800가구로 공급 규모를 줄이고 주변 문화유산 녹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중저층 단지로 컨셉트를 잡아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노원구는 교통 문제 대책과 문화 복합시설 마련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조건부 협의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시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시민단체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6년 전하고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통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거기 6,800세대나 집어넣는 것은 한 번 더 불을 지르는 거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원래 계획인 6,000가구에서 10,000가구로 늘렸는데 용산구는 업무지구 부지에 추가로 주택을 짓는 건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택 지으려고 했던 부분에다 그대로 높이를 올려서 만세대를 늘린다면 문제 없겠지만 업무지구가 쓰러진다 그러면 반발됐겠죠. 이번에 새로 대책에 들어간 과천 경마장 부지도 과천시가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통이 병목 형상 때문에 굉장히 막히고 신규로 지정되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해서 전혀 논의된 사항이 없으니까요. 정부는 이들 지역에 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대한 이유를 또 살펴보니 계속 주택만 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자족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거기에 첨단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정부가 지자체와 주민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공급대책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